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8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85일 차고요. 217페이지에 의식지도 해설 217페이지고 이제 요번에 9단계 나눔 있잖아요.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인식하라. 당신의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성공을 지지하려는 그들의 동기를 잃게 만든다. 만일 당신의 성공에 다른 이들이 해온 중요한 역할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그들 모두가 성공을 지지하고 축하하며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또 당신의 성공에 다른 이들이 해온 중요한 역할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의 적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당신 삶에 이바지하게 하고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인정을 안 했어요. 속에서 하면서 속에서는 진심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다 잘하면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못하면 버려질까 봐. 겉에서는 인정하는 척하죠. 근데 내면에서 진짜 인정되는 거 말고는 다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신념에 맞는 건 인정하고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적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적을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것들 자체를 다 이제 배우면서 알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가고 또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예요?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배우자의 영감이나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했던 역할을 알아주지 않는다. 딱 제 얘기가 써 있어요. 제 얘기. 아, 웃겨라. 아, 너무 웃겨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23년 됐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한 10여 년 정도 할 때 남편하고 꿍짝꿍짝 맞고 이제 잘 했어요. 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전에 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된 거예요. 뿌려놓은 게 있어서 됐고, 이제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막 빼앗길까 봐. 남편을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그냥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참다가 이제 고갈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 공부를 만나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에너지가 이제 막 되게 이렇게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뭔가 응집이 돼 있고 처음에 선생님 만나 뵀을 때는 뭐 더 심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만났으니까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사장님 한 역할이 크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제가 내가 역할이 크지 하면서 이제 자부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부심으로 들어가면서 신랑한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이랬잖아. 너는 이렇게 해서 막 상처 줬잖아. 뭐 했잖아.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상처 줬잖아, 어쨌든. 그게 이제 나인 거예요. 모든 게 밖에서 보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그렇듯이 주변의 사람들과 그 에고인 상태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선생님도 그 에고에서 벗어나서 보시면서 얘기를 해도 선생님 말씀에 아직 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 분별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보는 대로 해석을 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각성이 각성되는 그 시간 찰나찰나찰나를 이제 이렇게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꾸 신념 쪽에서 보고 각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체면이 당해 있다는 거예요. 체면당해져 있다. 그러니까 체면당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념을 찾아서 발표하고 벗어나는 분들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느낌이 있죠. 근데 벗어났다고 해서 다 벗어난 게 아니라 순간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서 좀 알아차렸지만 또 다른 신념 체계에 완전히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계속 당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남편을 좀 더 이제 그 사업을 더 하고, 제가 이제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막 밀어냈던 거. 그래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밀어냈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도 보면 진짜 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랬잖아요. 그쵸? 인정하지 않는 거. 어. 그러니까 네가 나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복수해야 돼, 내가. 네가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랬기 때문에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 역할에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를 또 다시 자존심 상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계속 에너지장 200 이하에서 에너지가 계속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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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스탑을 해야죠.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념을 찾아서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저 안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작동되고 있어요. 체면당해진 채로 작동돼서 20에서 175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수업 듣고 각성되면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어, 알아차려 가고 있고 또 수업 들으면서 계속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을 듣는 게 되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알아차려지는 것도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 번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막 빠져 들어갔다 자존심 상하는 거 빨려 나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네, 각성을 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소유주가 자신의 성공을 직원들과 나누기를 거부하고 나아가 고객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나누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나누기를 거부하진 않고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에너지가 높았을 때 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알려줄 에너지가 없는 거죠. 직원들은 거리감 있고 인간미 없는 기업에 고용되어 시급을 받는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다. 그들은 큰 감동을 주든 그렇지 않든 같은 액수의 돈을 벌 것이고 그들도 그걸 안다. 동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인간 노력의 기초가 제거되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당했다. 그들은 기계적이고 기쁨이 없으며 신용만 하는 직원들이다. 활기 없는 분위기의 기계적인 환경 속에서 기계적인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계적인 음식이 있다. 비록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해도 우리가 낸 돈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건 매우 비싸다. 능률을 따지는 전문가들과 컴퓨터는 정말로 한,
함물과 버렸으며 경험 전체를 성공적으로 비인간화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지역의 어떤 슈퍼마켓으로 들어갈 때면 해마다 똑같은 웃는 얼굴의 종업원들을 본다. 줄 선 손님들도 계산원과 함께 웃는다. 나이 많은 손님들과 그 가게 앞의 작은 탁자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오후 클럽 모임을 갖는다. 매니저 자리 위쪽에는 상패가 있다. 놀랍게도 그 상패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건 친근한 가족에게 매년 주는 상이다.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공로를 표창한다. 그들의 성과에 단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이 기여했음을 인정한다. 그 상은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린 종업원에게 주어지지 않고 가장 친근한 이에게 주어진다. 놀랍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한테 상패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 성공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랬어요. 답은 뭐야? 딱 한순간이다. 딱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참 좋아해요. 좋아지면 신념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가 또 알아차리고 벗어지면서 이제 성공은 딱 한순간이라는 거.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 어제도 같이 바이크를 막 타면서 바이크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렵잖아요. 뭐 이게 지금 막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죠. 근데 해야죠. 저도 이제 해야죠. 안 되죠 하면 또 무의식에 들어가니까 해야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뭐 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셔요. 그쵸? 음, 어디 가셨지? 계시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탔다가 마지막엔 둘이 남아가지고 그분 덕분에 좀 더 오래 탔어요. 이제 운동을 이제 뉴비트를 조금 더 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가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냐는 거죠. 내가 긍정을 선택을 할 것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풍요를 선택을 할 것이냐를 자꾸 각성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있는 상태가 벌써 내가 어제 생각한 게 이게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일어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순간만 있다. 이 순간만 있다.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고 과거에 살고 있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결정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어제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가 아씨 내가 이래가지고 또 이러면 어떡하지? 죄책감에 빠져들고 아씨 내가 또 그랬는데 하면서 자꾸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들어가고 그럼 하지를 말든지 그러고 또 해놓고 또 빠져들어가고 자꾸 있잖아 해놓고 빠져들어가고 각성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딱 한순간 결정하는 순간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딱 한순간이 뭐예요? 성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딱 한순간. 또 그러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어렵잖아요. 뭐라고 결정한 거예요? 어려운 것을 결정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신념 찾아서 재맥락이 되면은 바뀐다. 그럼 뭐야? 그것도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굳이 어렵다고 결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이라도 쉬워요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말이라도 쉽죠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말이라도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되뇌이면 나의
무의식에 내가 저장이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를 할 것이냐, 어렵다라는 거 할 것이냐, 쉽다, 잘 된다로 결정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걸. 결정하는 순간 진심으로 가슴으로 와 닿으면 성공하는 데 걸리는 거는 딱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저 밖에 있지 않다는 걸, 어제도 누구는 이렇잖아요. 누구는 이렇잖아요. 뭐 이만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자꾸 밖에 보는 거예요. 저 밖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저는 밖에 있는 위에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지 않았던 것이 참 좋은 분, 너무 좋아요, 보면.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회사 자체의 비전을 봤고, 회사 자체의 비전을 봤어요. 위에 소개해 주신 분들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의 비전을 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밖에 있는 게 보여서 헤매죠. 막 스폰서가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듣지 말라고 그래요. 싫어해요. 뭐 어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 남편도 뭐 있잖아. 전체적으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따라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가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주려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저도 밖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은 어떻게 해요? ABC다. 내면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내면에서 바뀌면,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밖에서 막 이거는 듣지 마라, 들어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네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막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 내부에 불안한 것 때문에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들어서 여파를 받고 있는 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근원적으로 신념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재맥락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꼭 그냥 꿋꿋하게 그냥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밖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아는 순간, 밖에 있지 않는 걸 아는 순간,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성공은 내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해빙도 아니고요. 하는 것, 도잉도 아닌 거예요. 행위는 이바지할 뿐이다. 소유는 꾸며줄 뿐이다. 소유, 해빙이잖아요. 그렇죠? 행위, 하는 것 다 doing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창조하는 것은 당신의 바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 존재, 성공을 창조하는 것은 나의 그 존재 자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간 결정을 해서 밖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어떤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냐, 어려워요. 로 존재할 것이냐. 저 많이 했는데 별로 돈 못 벌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존재할 것이냐. 그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내가 나를 결정한 것이잖아요. 보는 순간 하는 게 나를 결정했다라는 거가 조금 더 이제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게 슬컹슬컹슬컹, 이 순간순간 슬컹슬컹 했던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벌써 하찮은 존재, 엄마가 나를 제가 혼자 오해를 한 거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근데 업도 소소한 업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사장님하고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더 업이 좀 더 세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면 다 각자 그런데, 아니, 각자 다 힘든 거예요. 어릴 때 상처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엄마도 있었고 그 자리에 신념이 생길 때 엄마도 있었고 엄마가 동생을 막 챙기는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저는 엄마랑 동생 아기가 누워있는 것만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엄청 놀란 거예요. 그냥 엄마랑 동생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같이 옆에. 있었을 뿐인데 화들짝 했는데 그 남편 옆에 누가 있으면 화들짝 하는 거죠. 막. 몰랐어요. 그냥 화들짝 하고요. 또 누군가 둘이 나랑 뭔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데 누가 있으면 또 한통속이다. 화들짝 하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보는 순간, 진짜 한순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순간 딱. 그쵸? 답은 딱 한순간이라고 해서 한순간 기쁘게 결정을 해서 보는 딱 순간 나 혼자 뭐요? 버려질까 봐 그냥 화들짝 놀라는 그 한순간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얼마나 그 긴장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아 이렇게 화들짝 화들짝 막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막 순간순간 놀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인 척 해야 되잖아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신념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겉에서는 어른인 척 해야 되니까 어른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도 놀란 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긴장이 되는 거야.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차가워? 아우, 쟤는 어떻게 도도해 보여? 차갑지도 도도해 보이는 거 아닌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니까 조금 예전에는 얼굴이 좀 굳어져 있으면 말을 못 붙였어요. 근데 얼굴이 좀 굳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냥 물어보게 되는 거야. 내가 굳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도 화가 났나? 막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의식 공부를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그쵸?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관계하는 거. 어제도 이제 막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뉴비트를 타면서 이제 사업은 관계래요. 근데 관계를 저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관계를 참 잘하면 관계, 인간관계, 영혼과 영혼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이 일이 잘 되는데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랬지만 안 그런 척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고 엄마한테 버려지기 싫어가지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몸에 아주 그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진짜 상처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 다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 아,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들짝 놀래는 거죠. 어릴 때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존재로 되느냐, 놀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냈던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이다. 내가 신념에 의해서 반응해서 하고 있는 건지. 신념을 재맥락해서 완전히 빨아져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끊임없이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신념에 또 제가 해결하지 않았더니 어릴 때 엄마랑 동생이랑 누워있는 걸 애기 깐날 때 누워있는 걸 보고 놀래는 걸 해결하지 않았더니 놀래서 버려질까 봐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그래서 엄마가 동생 옆에 있었구나. 아, 그 얘기하다가 제가 또 이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엄마도 있었고 엄마 옆에 동생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하찮다라는 거로 하고 내가 하찮은 거 엄마가 왜 동생 옆에 있지? 어린아이가 깐난애기가 그냥 엄마 옆에 있는 건데를 그걸 보고서 내가 하찮다라는 거로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하찮은 존재로 무시했는 거예요. 많이 무시했겠죠. 그래서 그 하찮다라는 걸 왜냐하면 업이라서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 심각한 사건도 아닌 거야.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쵸? 그리고 엄마가 동생한테 뭔가를 먹여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인 거거든요.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게 업 때문에 놀랐는데, 그래서 사건은 그닥 먹여주고 뭐하고 뭐 끌어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끌어안으면 더 난리가 나고요. 엄마가 뭐라도 한마디 하면 더 힘들어하고요.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엄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건, 신념이 있잖아요. 신념이 막 그렇게 생길 때 엄마가 있었느냐,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애가 눈을 쳐다보고 엄마 불안해, 엄마 아빠 싸우니까 불안해, 완전 막 완전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가 딱 눈을 보는 순간 애를 안고 나갈 정도의 에너지가 안 돼서 혼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착한 척하고 있는 저희 딸도 있어요.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딸이 있는 거예요. 또 엄마가 날 두고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보다 딸이 더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순간에 거기에도 그 어떤 강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처에도 강도가. 근데 그냥 뭐 강도에 있었지만 내가 알아차리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해가 좀 되는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 내가 하찮다라는 거를 전 업됨에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엄청 많이 무시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해석을 제가 한 거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마다 해석하는 건 전 업에 의해서 사건을 해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었지만 그걸 하찮고 버려질까 봐 하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 신념은,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좀 애매모호했던 건 사실 있었어요. 내 신념이 뭐지? 버려질까 봐? 버려질까 봐가 신념인가? 버려졌다도 아니고 버려질까 봐가 신념인가? 그랬는데 요번에 버려질까 봐. 왜? 하찮아서. 나는 하찮은 존재다. 가 어릴 때부터 열등감으로 쌓여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하찮다라는 신념을 들고 있을 때 그거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것이었구나. 기억나는 거 있죠? 걸리는 거 있죠? 내 안에서 찾아보시면 해결이 빠르죠. 내 안에서 찾아보면 해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석사 학위나 졸업장, 통신 강좌, 지루한 강연, 워크숍은 필요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인데 필요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아주 필요하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뭐 세상 사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내가 성공을 원하고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내 마음을 잘 봐야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보고 밖을 보면서 해석되는 거, 불편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길을 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아니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라고 결정을 하는 한순간이니까 나는 행복하다로 결정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